안녕하세요. 박가수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세법 담당하시는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. 자, 각자 자기 소개. 안녕하세요. 세법 정석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광대 하원진입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우리 오늘 왜 만났어요? 근데 왜 오라고 그랬어요? 세법이 요즘 네. 막 개정되는 것도 막 많고 그렇잖아요. 세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려고. 개정세법. 개정 세법. 문제로 따지면 개정되는 게 한 몇 문제 정도 분량이 돼요? 올해 시험에서. 우리 세법 한 16개 중에 16문제 중에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세네 문제? 출제된다고 봐야죠. 거의 4분의 1. 어떻게 하광대님도 동의하십니까? 서너 문제가 출제된다. 한 25% 정도 나오니까 같은 네 문제 말이에요. 정도죠.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. 같은 말이죠. 16 곱하기 20. 그러니까 세법 개정되면 개정될 때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. 안 그러면은 모았다가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보통 강의를. 그냥 강의 중간중간에 개정된 내용으로 당연히 강의를 반영해서 강의를 하죠. 근데 이제 그때 강의를 할 때 신규 조문을 비교하는 형태 강의는 아니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네. 나중에 이제 한 우리가 7월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여름쯤에 최종적으로 개정이 다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신구 조문표를 비교 설명할 수 있죠. 근데 지금 중간 과정에서는 전 단계 조문을 모르기 때문에 개정세법을 몰아서 하긴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학원 쪽에서는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. 이게 왜냐하면 과거 걸 알아야지 지금 현재 걸 우리가 비교 설명할 수 있는데 네.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뒤로 미루는데 몰아서 하는 것은 뒤로 밀어서 하겠지만 개정된 걸 바로 반영해서 강의는 진행 바로 합니다. 시험에 나오는 게 시험 보기 전에 게 바뀌면은 대부분 나오거든요. 우리가 반영은 되는데 출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월 초 정도 전에 개정된 건 반영이 돼요. 네. 그래서 빨라야지 한 9월 정도나 그 정도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황 봐서 한 9월 달 정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고요. 다만 지금 너무 빨리 하는 것은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된 것도 나온 적이 있나요? 시험에?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까지는 다만 이제 이론상은 가능한데 내기가 좀 힘들죠. 그리고 양심적 문제니까요. 네. 그래서 제가 전화해놨습니다. 네. 어디 내지 말라고. 어디다가?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. 어디다가 했는지. 그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저 요새 인스타에서 안 보이시던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아, 그 인스타를 잠깐 로그아웃을 했는데 로그아웃 잠깐. 예. 근데 그 비밀번호를 지금 잊어버렸어요. 아, 비번. 그 비번 어떻게 찾습니까? 아, 비번은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고 있어요. 사이버 수사대. 아, 글로 가야 되나요? 아, 전화하면 돼요. 전화해서 네. 주민등록증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가르쳐 줘요. 확실한 겁니까? 아, 확실합니다. 그것도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. 청와대는 안 될까요? 안 됩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세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뀐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.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저는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. 양도세 파트에서 작년까지는 조합원 입주권도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켰고요. 다만 분양권은 작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제 올해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A 주택이 한 채 있고 분양권이 하나 있을 때 지붕, 기둥, 벽이 있는 형태는 한 채인데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시키니까 2주택자로 판단을 합니다. 이주택자.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제재를 많이 합니다. 이게 대표적인 게 바뀐 겁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갑니다.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신경을 써야겠네요. 연습생 큰일 났네. 다주택자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석진 쌤도 개정세법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. 개정세법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아세요. 뭐 나중에 이제 우리 한우 선생님 제가 이제 강의해 드릴 텐데 올해 시험에 신탁은 꼭 나옵니다. 신탁. 신탁에서 나올 부분은요. 양도세 나올 수 있고 양도세, 취득세 편도 나올 수 있고 취득세, 면접에 나왔었으니까 또 올해 1순위는 재산세. 재산세. 그리고 한 3문제가량 나올 수 있죠. 그 중에 한 파트만 뭐 예를 들면 재산세. 올해 부분. 개정세법 반영했을 때 재산세. 네.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작년까지는 수탁자, 수탁자, 올해부터는 위탁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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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엔 수탁, 올해는 암탁. 네, 요거 올해 안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. 법이 막 개정세법도 있고 막 아까 재산세 이야기도 막 나오고 했는데 이 학개론도 재산세 막 관련된 세법 관련된 게 완전히 세법 문제가 학개론에서도 한 문제는 맞아요. 꼬박꼬박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.
나오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가 좀 통일을 해가지고 학계론 선생이 강의하는 내용과 세법 선생이 강의하는 그 공통된 부분을 좀 통일을 시켜주면 좋지.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중 공부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을까. 그건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간 나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게? 긍정적으로 생각해요. 네. 그럼 다음에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. 네. 거지 보국 기억하고 계십니까? 오 그런 게 뭐야? 거짓. 나중에 알게 됩니다. 벌써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? 제가 시초입니다. 이번 시간은 세법생들 모시고 개정된 세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안녕. 안녕히 계세요.